DBS TJR DUFR JWU WPQKF님이 아이고 복잡해. 이 뉴스를 보고 화가 나고 슬픈 이유는 1. 국민이 청와대를 돌려달라 한 적이 없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논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용산으로 옮겼고 3. 남은 청와대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과 아무런 대화 논의지 하지 않았고 4. 이런 상황에서 패션쇼, 공연 등으로 청와대가 마구잡이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지금 봤는데 DBS TJR DUFRJW님 한글로 치니까 윤석열.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레고랜드 사태라고 하지 말자. 김진태 사태다 이거. 이건 명백히 김진태 사태예요. 진태양난이다. 이런 말도.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힌데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흑지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르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학 기자. 오늘 방송 보시다 들으시다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요새 콘텐츠가 쏟아지던데? 뭐 너무 많아요. 책 읽기도 올라오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할 게 너무 많고 네, 아이템이 쏟아지는 시즌인 것 같아요. 초가을에 간 부산은 늦가을 되는데 올라오고. 어떻게 본인이 올리든가. 응? 아니 그러니까 뭐 굳이 올렸냐 이거지. 창피하게. 이만원 작가는 별일 없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만입니다. 카카오한테 보상 받았나요? 지금 소송을 할까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소송? 카카오 법무팀은 긴장하셔야겠는데. 그쵸 해야죠. 이만 작가의 날카로운 고소. 필리핀 비행기 사고 기사 예. 봤어요? 네, 봤어요. 네. 이 중에 제가 제일 최근에 비행기를 탄 입장에서 그 기사가 진짜 너무 무시무시하더라고. 거의 실제 탔던 분의 그 기억 같은 거 써놓은 것도 너무 무섭던데. 아니 일단 승무원들이 비상 착륙할 거니까 고개를 숙이세요 하면 일단 오만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 다행히 이제 아무도 안 다치셨는데, 그러니까 크게 다치신 분은 없다고 하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로고 듣고 1부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외람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정프로 구독은 잡섰어. 좋아요는 잡섰어.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외람이 KBS 혹은 타사의 외람된 기사를 소개시켜드리는, 그리고 외람된 질문도 해보는 코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템 어떤 겁니까 정민 기자? 그 아이템 하기 전에요. 제가 오늘 한동훈 장관 발언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특검 하자고 했더니 수사기관 쇼핑하드 선택하나 뭐 이렇게 일침을 날렸잖아. 그 어제.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 제가 당사자라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그 검언유착 오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채널A. 네, 그게 이제 저희 법조 보도가 좀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사과 멘트를 하는 바람에 앵커잖아, 앵커. 오만 신문에 제 얼굴이 나왔는데. 그 이제 한동훈에게 고개 숙인 앵커 기레기. 아니, 고개를 안 숙였어요. 고개를 안 숙였어. 아무튼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사과했지 뭐. 한동훈에게 사과했던 게 아니다. 한동훈 씨도 시청자일 수 있으니까. 아니. 지금 법정 다툼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되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준엄하게 한마디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수사기관을 피의자 주제. 골라서냐? 근데 제가 이게 기억이 났어요.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이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KBS 보도를 오보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지금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KBS 오보와 무관한지부터 설명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당시 한 검사장 변호인 측이 입장문에서 수사팀이 허위 음해 공작에 관련돼 있다면, 이게 이제 우리 보도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한 검사장을 허위로 음해하는 KBS 보도에 직접 관여했고 수사팀의 수사 자료를 본 것으로 안팎에서 의심되는 상황. 수사팀이 허위 음해 공작과 무관하다는 최소한의 합리적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후 출석하게 해달라. 본인도 이때 수사팀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피의자로서 권리 전 존중합니다. 근데 무슨 갑자기 뭐 쇼핑하듯이 뭐 하면서 굉장히 그 정의롭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본인의 과거를 좀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이게 직접 관련 없지만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팀을 측근들로 교체해서 비판을 받았잖아요. 당시에 기사도 많이 나왔고 그 뭐 검사만 수사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정의로웁니까? 무조건? 당사자로서 버뜩 생각이 나서 자, 잠깐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청와대 김 기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개방된 청와대. 그렇죠. 저는 이런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올라온지 몰랐는데 뭐 비가 여기서 공연을 했다면서요? 그러게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이게 청와대 앞마당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가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통령들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사인하고 했던 그 공간에서 우통을 반쯤 까고 공연을 하셨대.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미학적으로 별로입니다. 그 그림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콘텐츠에 대한 감상을 할 수 있잖아요. 비 팬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를 이상하게 활용한 거지. 근데 사실은 뭐 여기 공연 기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런 공연이 있었는데 이게 문화재청이 법률적인 특혜를 제공해서 공연을 한 거다라고 우리가 보도를 했어요. 가수 비 청와대 공연 허가 꼼수. 어디에 이걸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일례로 저희가 경복궁 같은 데서 촬영을 하려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문화재청 산하의 국능유적본부라고 전국의 뭐 궁이나 왕릉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거든요. 그게 이제 함부로 들어가서 뭘 촬영할 수 없어요. 아무리 뉴스라도.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공연 영상이니까 청와대는 이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국가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거는 뭐 넷플릭스에 올라왔다면서요? 덕후 익명님이 그래서 문화재청이 그러면 넷플릭스 촬영을 위해서 편의를 받았다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유료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지난 14일에 공개를 했다니까 이게 넷플릭스가 이제 주체인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공연 이꼴 상업 행사인 건데 이제 문화재청이 어쨌든 청와대를 관리하게 됐으니 그것도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쵸. 무언가 이렇게 행사를 하려면 그쵸. 그래서 청와대 관람 규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에는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 영리행위잖아. 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6월 7일 지난 6월 7일에 이걸 만들어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어요. 6월 12일부터. 네. 근데 가수 B의 공연은 규정이 제정되고 사흘 뒤죠. 그러니까 7일로부터 사흘 뒤인 10일에 신청이 됐어요. 신청. 그러면 이 규정 뒤에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불허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문화재청이 부칙을 만들어서 관련 규정은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그럼 이건 봐준다. 그런 말은 안 써 있는데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죠. 이런 내용입니다. 루리앱 댓글 읽어주세요. 루리앱 댓글에 자만추님이 배우는 게 없어. 비매니지먼트사가 어디냐? 지난번 한혜진 패션화보 찍고 모델만 한 건데도 욕 엄청 먹었는데 거기서 뮤비를 찍는다고? 네, 덕후의 익명님이 아티스트면 이미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생각 수준이 내가 청와대에서 뮤비도 찍었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해서 웃김. 또 클리앙의 볼빨간 사춘기님이 본인이 나서서 공연하고 싶다고 설친 게 아닌 이상 비가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요. 권력 앞에서 항상 떳떳하게 본인 생활에 될 일 하면서 모두 거부해야지만 맞는 걸까요?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네요. 칼같이 이건 맞고 저건 아니고 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들 모두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비한테 뭐라 할 건 아니다. 넷플릭스한테 또 뭐라 할 것도 아니다. 문화재청한테 뭐라 할 것도 아니다. 그냥 이게 뭐 큰일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덕후의 익명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편의를 봐주면서까지 기를 쓰고 진행시킨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거 왜 이걸 이렇게 넷플릭스는 이제 전 세계인들이 보는 OTT니까 뭐 추정컨대 이제 이 청와대 개방이라는 어쨌든 윤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란 상징적인 공간에서 뭐 한류 스타가 공연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바뀌었네 라는 홍보 플러스 이게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 이러는 어떤 뭐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저는 문화재청 해명이 네.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이제 저희 리포트에 나온 문화재청 해명은 이 컨텐츠 제작을 위한 사전 답사도 대통령실 협조를 받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해당 촬영권, 이 촬영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부칙을 넣는 것이 불가피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거 특혜를 준 거라고. 근데 이제 다른 매체에서는 같은 설명을 하면서도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유해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했는데 이것은 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고 특정 신청권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 이거 완전 반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했다면 앞에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서는 어쩔 수 없다. 아 문화청이 이거 왜냐하면 대통령실 협조를 받아서 사전 답사까지 한 거니까 이거는 예외를 둘 수밖에 없다. 둘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부칙을 넣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이제 매체에서 이걸 여러 군데서 받아서 보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그 뒤에 이제 문화재청이 공식 입장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똑같은 얘기를 앞에 써. 6월 10일부터 19일 사이 촬영권,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뭐 장소 사용권에 대해서 신청서 제출 기한 적용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부칙 이게 적용하는 게 불가하니까 유해에 관한 부칙을 원래 별도로 정한 거는 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은 복잡한데 이렇게 유해를 한 거는 인정하면서도 이거는 특혜가 아니라는 건데. 그렇게 딱 하나만 골라서 대통령실이 하라고 해서 부칙까지 만들어서 그거 하나만 하게 해주는 게 우리를 특혜라고 부르기로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특별히 할 거면 사회적 합의예요. 사회적 합의 아닌데 특별히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거면 뭐 이 부칙 제정이 뭐 이 공연 계약 전에 있었다든가 그러니까. 뭐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같은 얘기를 지금 전혀 다른 결론으로 말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체부나 문화재청이나 뭐 문화재청이 또 문체부 산하니까 좀 요새 이상해요. 우리 윤석열차 그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 다른 기사인데요. 유시스에서 뭐 이거 이제 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문체부 소관기관 직원들 54.3%는 청와대 개방은 잘못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 이제 아직도 국민의 찬반 여론이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일방적으로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로 생각들이 다르지만 다를 수 있죠. 이게 자꾸 이제 청와대를 꼭 나왔어야 되는 이유들을 다름 아닌 대통령실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은 그 지난 폭우 때부터. 그러면 이제 점점 그런 의구심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여론이 있고. 근데 갑자기 무슨 이미 이제 개방된 청와대 안에 그 집무실에서 이 막 그 가수가 그냥 이렇게 선정적인 춤을 추고 이런 영상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를 이런 무리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정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또 이상한 편법까지 있었다는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문제죠. KBS 유튜브에 DBS TJR DUFR JWU WPQKF님이 아이고 복잡해. 이 뉴스를 보고 화가 나고 슬픈 이유는 1. 국민이 청와대를 돌려달라 한 적이 없고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분 제가 계시면 댓글에 남겨달라고 아직 못 말씀드렸는데 찾았어요? 왜 아무도 청와대 내가 돌려달라고 했다. 왜 아무도 없습니까?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와대를 우리의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라고 하신 분 빨리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논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용산으로 옮겼고 3. 남은 청와대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과 아무런 대화 논의하지 않았고 4. 이런 상황에서 패션쇼, 공연 등으로 청와대가 마구잡이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체 여기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의 세금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청와대인데 대통령 독단으로 이렇게 사용돼야 합니까? 라고 DBS TJR DUFR JWU WPQKF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한겨레 단독이었죠. 청와대 안에 여러 문화재가 있는데 여기 문화재청이 이 문화재 관리 예산은 빵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쓴 거죠. 청와대 기존 시설 경내 문화재 일체 신경 안 쓰다가 지금 이런 어떤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한 행사에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누차례 여러 아이템 다뤘지만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도 바뀌나요? 그러니까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정권이 바뀌면 뭐 국채도 신용도가 달라지나요? 아니 저 우리 선진국인데 나 지금 봤는데 DBSTJRDUFRJW님 뭐예요? 한글로 치니까 음. 윤석열 꺼져. 아 이게 W가 아. 대문자인 이유가 있었구만. 알고 고른 거 아닙니다. 알고 고른 거 아니에요. 모르고 지금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말이 아니잖아. 우리 한번 그런 아이디도 있더라.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에 좀 외람된 지원 하나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청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 우리가 좀 너그러운 줄비해야 될 것 같아. 다시 들어가도 욕하지 않기. 그러게. 아. 국민들이 약속을 좀 해줘야 돼. 다시 들어가도 우리 괜찮아. 대통령 탓하지 않기로 해요. 이런 걸. 왜냐면 그런 혼날까봐 못 들어가고 계신 걸 수도 있으니까. 아니 계속 이 연쇄 이동 뭐 심지어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공간 어디 육군이 쓰던 어디 공간 쓰신다면서? 그것도 또 딴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계속 퐁당퐁당. 거기다가 또 저 세종에도 또 새로 집무실 지은다고 하시고. 그쵸. 돈이 많아. 아 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뭐 굳이 욕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약속하고. 욕하지 않기로 해요. 혹시나 혹시나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이제 나오지 말걸 그랬다 싶다가도 또 뭐라 할까봐 안 들어오고 계신 거라면 국민들이 좀 그렇게 욕하지 아니 않게. 제가 이제 모 선배 이제 법조 출입을 오래 했던 법조 출입을 아주 오래 했던 선배가 이제 윤석열 검사와 매우 친했던 물어봤어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윤석열 검사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 그분한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제 검사 시절 얘기부터 하는데 되게 윤석열 검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둘이 술 먹으면 뭐 이렇게 안주가 나왔는데 뭐가 맛있어. 야 이거 맛있다 먹어봐라 하면서 입에 넣어주고. 굉장히 그 약간 보스 기질이 있고 형님 같은 따뜻한 그런 구석이 있대. 같이 술을 마시면 정이 갈 수밖에 없대.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검사답지 않게 거칠고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검찰은 지금보다 훨씬 권위적인 조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검찰의 방침 내부에 대한 취재를 하면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이 양반은 막 1시간 동안 혼자 떠들면서 얘기를 해준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불만이 있는 사안이거나 아니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안 좀 이례적인 검사였대요. 왜냐하면 거침없는 스타일. 우리도 취재해봐서 알잖아. 일단 평검사나 부장검사까지도 말. 기자들 전화는 안 받아요. 잘. 말안 해. 그리고 이렇게 뭐 그 사람들을 주로 볼 수 있는 거는 중앙지검쯤 돼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도 피해 다니지만 아니면 차장검사나 검사장 술자리에 대꾸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 기자들하고 1대1로 대면하거나 통화하면 본인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피하거든. 근데 이제 윤석열 검사는 그렇지 않았대요. 근데 자기가 알던 그 검사랑 지금 너무 대통령으로서 하는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달라서 같은 사람이 맞나 싶대. 그래서 어제 올라온 기사에 미디어 오늘에서 저 이거 손석춘 칼럼 그래도 윤석열이 왜 저러지?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개인적으로 적어도 윤석열 현 대통령과 50회 넘게 술 마신 사람들이 다들 윤석열이 왜 저러지? 하고 굉장히 의아해한다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만 해도 굉장히 정의감 넘치고 상식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사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왜 그럴까요? 재밌더라고. 아니 김문수를 데리고 와서 경산노위 위원장을 시킨 것부터 주사파 얘기한 것부터 도저히 이게 이상하다 이상 원래 아니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알던 사람들도 약간 좀 의아해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다들 진짜 그 손석춘 글처럼 같은 사람이 맞나 이래 진짜 심각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이전 이후로 정말 이런 왜 이렇게 했지 이런 게 자꾸 또 터지고 좀 그만 터졌으면 좋겠고 그냥 들어가서도 우리가 크게 뭐라 안 할 테니까 들어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절대 못하는. 자, 다음 아이템 뭡니까? 뭐 이미 이제 많이들 아시는 뉴스입니다. 김진태 레고랜드발 혼란 유감. 이건 뭐 유감이라면 끝인가요? 그건 이제 뭐 심지어 여당에서도 신중을 기했어야 뭐라 그랬다는 리포트죠. 이거 뭔가 사람들이 레고랜드 때문에 돈을 땡겼는데 김진태가 뭐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채권책 난리 났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신 분도 많아요. 내 주변엔 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일파만파 난리가 지금 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요즘에 경제가 힘든데 말이야. 정말 이 도지사 한 명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 이런 것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리더를 잘 뽑아야 된다. 이게 아무리 국가나 지자체가 시스템으로 굴러간다고 해도 리더의 판단 미스가 큰 이런 크기를 시스템만으로 굴러가지 않죠.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딴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그래요. 아니 강원도가 발행하는 채권 또 자, 어떤 일이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일단 해주시죠. 강원도 채권도 국채예요. 강원도가 발행하는 채권이 뭐죠? 채권은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빚 보증이죠. 그러니까 이거 발행해서 돈 꾸고 이제 나중에 그 만기가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 은행 금리보다 좀 더 높은 금리로 네, 돌려주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기 채권들이 이제 보통 중소 건설사들이 급한 자금을 이제 땡겨야 될 때 많이 쓰죠. 대표적인 게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PF, ABCF 좀 복잡하죠.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인데 그러니까 여러 어음 중에 일단 단기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뭐 회사채, 국채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레고랜드 혹시 알아요? 가봤어요? 아니 뭔지는 알죠. 레고랜드. 애 없는 사람들은 잘 안 가요. 아니 레고는 좀 레고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른들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레고랜드 이슈는 그거였어요. 거기가 문화재 청동기 유적이 또 나왔잖아. 묻혀 있는 곳이요. 유적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제 그 친한 친구 중에 그 문화 학예사가 있거든요. 박물관 학예사. 무려 학예사인데 레고 매니아여서 상관없다. 이거 빨리 지어라. 이런 소신을 갖고 있었어. 이걸 멈추면 안 된다. 그 술자리에서 그러길래 너 이거 회사에서도 얘기하냐 했더니 아이 큰일 나지. 아 그분 그때 나랑 술 먹었던 레고 진짜 좋아하더라고. 레고랜드는 내가 살아생전에 꼭 우리나라에 있는 걸 보고 싶다. 레고랜드는 양보 못한다. 그, 청동기 유물 극한 유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어떤 뭐랄까 꿈과 희망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공간을 춘천에다 만드는 거니까 사실 춘천을 걸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한 10여 년간 이게 수건 사업이었어요. 2016년에 김진태 국회의원의 제1 공약이었어요. 총선 때. 그러니까 김진태하고 뭐 최문순 그 전에 뭐 김진선 당과 상관없이 강원도를 지역구로 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레고랜드 유치, 레고랜드 건설 이게 아주 제일 1번 공약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앞서서 이제 저 ABCF라는 그 구조를 일단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 시행사들이 이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어쨌든 아파트나 뭐 어떤 뭐 레고랜드 같은 큰 시설을 지으려면은 여기저기서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좀 금리가 낮은 단기 자금을 좀 찾아야 이제 이자 부담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규모가 작은 건설사나 시행사들은 신용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용을 증권사가 보증을 서주고 대신에 만기가 좀 짧은 이 ABCF를 발행을 해줘요. 대신에 증권사는 이 ABCF의 수수료와 이자를 받죠. 이런 구조인데 여기는 이 증권사 대신에 이제 강원도가 만든 중도개발공사라는 공사가 지급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김진태 지사가 며칠 전에 지급 보증 못하겠다. 채무 불이행 그냥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라는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한 채권이 빵꾸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 뉴스가 헷갈리실 텐데 이거와 상관없이 이 채권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김진태 발로. 강원도는 트리플 A거든 신용도가. 지자체 우리 믿을 수 있잖아.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정부가 다
지자체가 받는 정부 보조금도 워낙 많고 신용 그냥 빵빵한 채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정치인 말 한마디로 빵꾸가 나니까 그렇죠. 이거와 상관없는 채권도 신용도가 확 떨어진 거예요. 심지어 외국에서도 봤을 때 우리 한국 시장의 신용도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정부가 급하게 50조를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50조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물가가 벌써 오늘 갑자기 기습적으로 택시비 올랐죠. 전반적인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서 돈을 풀면 안 되는 상황인데 50조를 시장에 팍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왜냐? 사람들이 한국 이상한데? 그리고 빠져나갈까 봐. 아니다. 니네 괜찮다. 우리 돈 많다. 그래서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를 그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지금 다 갑자기 때려 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잘 채권자들하고 협의를 해나가면 되는 구조인데 갑자기 이제 내년까지 이걸 막아야 되는 이상한 비상 상황이 생긴 거예요. 비상도 아닌데 아니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자체장이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보배드림 댓글 읽으십시오. 보배드림의 하버드 개장수님이 50조면 국민 1인 누구를 지칭하는 걸지 50조면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걷어다 바치는 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없는 결정으로 오랜 기간 쌓아온 신용을 한 방에 무너뜨린 겁니다. 최근 영국 국채 폭락 사태를 정상화시키려다 약 240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정치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더 문제인 거는 지금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확 죽었잖아요. 이제 일단 거래량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채권을 발행하려면 누군가 채권에 투자를 해야 내가 이거를 그렇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다들 건설 시장이 죽어 있으니까 누가 그 건설사 채권을 사겠어요. 안 그래도 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는데 확 그냥 죽어. 이랬다는 평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레고랜드 사태라고 하지 말자. 김진태 사태다 이거. 이건 명백히 김진태 사태예요. 이거 옛날가였으면 이거 IMF 볼 수 있는 사건이란 말도 있고. 이게 채권 금융시장에는 김진 테러리스트라고 한다고. 그 뭐 진짜 이거 완전 테러죠. 진퇴양난이다. 이런 말도. 아니 근데 이제 제일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김진태 지사의 말이에요. 아니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을 썼잖아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 일단 이거는 이 정도 됐으면 본인이 이게 진짜 엎드려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감을 표명하셨어요. 그러면서 강원도는 이 부분이 제일 황당하다고 뭐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 지적을 했는데 강원도는 처음부터 보증 채무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한 적이 없다. 강원도는 이미 예고된 중도개발공사의 파산을 방지하고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조치를 써 블라블라. 누가 강원도가 뭐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대요? 그런 거 아니죠. 자기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노한 재급 보증을 노한 이유가 아니 이게 전임 최문순 도지사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임 도정을 지우기 위한 접근이란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많은 빚을 남겨놨는데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전임 도정이 빚을 갚아주나? 빚은 오롯이 강원도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 강원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중도개발공사를 회생시키고 보유자산을 매각해. 이거 누가 만든 말인데요? 이게 회생시켜야 되는 상황이 누구 때문에 지금 생겼고 보유자산을 왜 매각하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재명 얘기를 해. 이재명 대표는 전에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 저를 비판할 처지가 아닐 것. 저는 모라토리엄까지는 선언한 적이 없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확실히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태로 본인이 처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고 시도하지 말라. 자, 댓글 읽어볼게요. 클리앙 댓글 이만한 작가 읽으시죠. 네, 클리앙 댓글에 소나비님이 사과를 제대로 해야지 그냥 본의 아니게 유발해서 유감 이러고 끝낼 일인가요? 또 미망님이 이건 열받은 시민이 지사를 한 대 치고 한 대밖에 못 쳐서 유감 이럴 때나 쓰는 말 아닌가요? 자, 그래서 지금 김진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렇게 했겠지.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댓글 중에 그런 얘기 많았어요. 역시 그냥 검찰 출신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이 정치나 하고 정치만 했지 이런 도정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겠나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냥 정치적 어떤 그냥 판단으로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킹리적 가심을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한겨레가 취재했는데 이제 이걸 주도한 게 뭐 김진태 지사가 데려온 삼성 부사장 출신의 경기 부지사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겠죠. 근데 일단 이게 어쨌든 우리 지자체 구조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 기재부나 금융당국이 이거를 아예 몰랐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뒤늦게 뭐 50조를 투자하는 상황 자체가 지금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금융 실물 경제 상황에서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들의 연쇄적인 그렇죠. 도산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죠. 도산이고 실제로 지금 채권이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면 도산되는 채권이 거죠. 다 안 팔리고 남고 다 안 팔려가지고 다 이제 물량을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아니 강원도도 이거를 지급 보장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안 팔릴 것도 그렇지만 만기가 된 거를 이제 그러니까 연장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연장 안 나 하는 이거 안 할래, 빨리 돈 내놔. 야 이거 불안하다. 아니야. 이러다 돈 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지금 그거를 갚아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증권사 갚아주면 그 증권사는 그러면 뭐 이제 안전하게 끝나요? 계속 꼬리를 물잖아요. 이거 다 그게 얽혀 있잖아, 금융시장은. 이거 어떡할 거야 앞으로? 안 그래도 그냥 가만 냅둬도 힘든 경제 상황에 김진태를 확 뿌려가지고 지금 본인도 어떡하지? 이러고 계시지 않을까. 참 투표를 잘해야 된다. 오늘의 교훈 그렇습니다. 자, 저희 이제 외람이 코너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는 특별한 코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요거에 성사가 되면 이제 공개가 될 건데 성사가 안 되면은 공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영상을 제가 토요일에 아마 올리게 될 것 같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제가 회사 나와가지고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주말에 제가 특별편으로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또 이러저런 사정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께 좀 어디서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빠 안녕.